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정도에 썼던 일기 한두 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기를 뭐 쓰면 이제 뭐 신변 잡기적인 그런 것도 있고, 신변 잡기라는 것은 이제 내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좀 살을 좀 붙여서 이제 썼던 내용을 벌써 뭐 몇 년인가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86년도 1월 27일 이제 일기라고 하는 것은 4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제목을 제가 달아봤어요. 그래서 단식투쟁 이렇게 해서 승패 없는 경쟁이라는 부제까지도 제가 한번 좀 써봤습니다. 이렇게. 자, 보이죠? 자, 86년도 1월 27일 월요일 맑고 추움했습니다. 이제 공부도 하고 뭐 방도 치우고 뭐 그러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일기를 쓸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었죠. 그러나 이런 글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공부할 수 있게끔 머리를 주신, 그리고 피를 나눠주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것도 하게 됐었겠죠. 아, 이제 금방 글을 쓸 소재가 생각났다, 이렇게 했어요. 뭐냐고? 그건 단식투쟁이란 네 글자의 뜻을 소시적, 어렸을 때 경험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단식투쟁이란 네 글자의 뜻을, 구체적인 뜻을 어렸을 때 경험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좀 궁금해지시죠? 조금. 무슨 뭐 정치도 아니고, 또 자, 내가 22살이나 되어 느끼고 있는 것을 소식적 경험에 의해서 문자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 나는 아빠나 엄마로부터 꾸지람을 듣거나 이제 체벌을 받았을 때 나는 곧잘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잖아요? 어때요? 피디님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먹겠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밥을 먹으라고 종용을 받을 때, 종용을 받죠. 부모님은 이제 사랑을 항상 주시니까. 자, 그 다음, 그 종용하는 시기가 길면 길수록 나의 투쟁의 성공도가 높아진다고 느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버틴다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단식투쟁 23일인가 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해서 3, 4년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 90년경에 3당 합당 이후에 지방자치제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한 10여일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때 또 김영삼 대통령 민자당 대표였죠. 그때가 와서 또 나도 많이 해봤는데 힘들다,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라는 게 뭐 장단점이 이제 있겠지만 그걸 30년 만에 쟁취를 했었던 거예요. 90년.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 하고 있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이 이제 어제 일이었다. 가회동 혹시 아세요? 가회동은 안국동 옆에 있어요. 안국동은 또 아세요? 네, 알아요. 알죠? 종로 위쪽이죠. 가회동에서 고3 올라가는 아이가, 이 아이를 좀 가르쳐 줬어요. 아는 이제 그 사람이, 아는 친척에 가까운 분의 집이어서, 고3 올라가는 아이가 다른 모든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다. 어머니로부터 종용을 받을 때까지는 그 애는 식사를 안 하려 하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나는 어제 그 아주머니, 그 애의 어머니가 동생을 시켜서, 그 애의 동생, 고3 애의 동생은 고1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애 방에 밥과 국, 그리고 그 애가 좋아하는 묵을 쟁반에 담아 보내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져주는 거죠. 사실은 져주는 거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 대해서 승패를 따지지 않는다. 어때요?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경쟁에서 나는 승패 없는 경쟁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정도로 썼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한번 이제 86년인데 그 이후에 보면서 제목 한번 달아봤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한 편을 더 이제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지을게요. 이것은 이제 종이배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제목을 내가 나중에 달았어요. 자, 이것은 1985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연말이네요. 월요일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제 단호한 어떤 뭐랄까 이제 각오 같은 게 담겨 있는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쁜 사람들은 죽여 없애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인권이 있으니까 하나의 절차를 거쳐서 뭔가 이제 그 처벌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수많은 희생으로 획득되어 온 개인의 가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야 없겠지. 자신감과 용기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신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윤리책에도 나오지만은 청소년기나 또 뭐 청소년기 아니더라도 불안하죠. 우리 PD님도 지금도 불안한 면도 있잖아요. 근데 불안하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자신감. 불안감은 자신감으로 극복하고 용기로 극복해야 됩니다. 나약한 심성과 육체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 끌려만 다닐 것이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결코 한눈 팔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한눈을 많이 팔게 되잖아요.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이 더 그렇고, 이런 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요. 자기도 열심히 이만큼 얻었는데 옆집에서 자기는 5층 올렸는데 옆집에서 10층 올리면 좀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게, 모든 것을 자기 주체적으로 해나가지 못하면 항상 물음표가 따라다니게 되고 만다. 자, 물음표. 주체적이지 않으면은 항상 어떻게 하지 이렇게만 하게 된다는 뜻. 물음표 있는 삶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할는지도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극복해야만 하는 물음표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적으로 뭔가 좀 정했으면은 가는 거야. 응? 어쩌라고? 응?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내용을 적었습니다. 지독한 개인주의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지독한 개인주의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의 팽배와 그의 속성이 이기주의로 변해 이기주의로 인해 너무 몰인간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정말 어렵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세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적었고, 이러한 세상에서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주체성의 확립과, 자, 중요한 말로 자아의 발견과 실현이 성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는 없다. 두말할 나위는 없다. 자아라는 것은 참된 나라는 거예요. 참된 나를 발견하고 발견된 나를 실현을 해야 되죠. 실현하고 나서는 뭘 느꼈냐면은
실현된 자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렵다. 자아의 동일성의 유지라는 걸, 글쎄, 자아의 발견 실현이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학에서 무슨 동일성 유지하면서 뭔가를 뭐 수정하고 뭐 삭제하고 변경한다, 뭐 이런 게 이제 헌법 개정의 의미거든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뭐 정관의 변경 뭐 등등, 또 채권 양도의 개념, 동일성 유지라는 말이 나와서 저는 그 자아의 동일성 유지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뭐 이게 뭐 후배들이나 또 뭐 사람들한테 뭐 술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요. 철저한 계획 속에 나름의 즐거움과 철저한 계획 속에 나름의 즐거움과 자기 발전을 꾀하지 않은 한 인생은 한낱 종이배 하면서 이렇게 쫙 긋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종이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뭐 하지 않으면? 철저한 계획 속에 나름의 즐거움과 자기 발전을 꾀하지 않는 한. 자, 그 다음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빨간 걸로 나중에 끊어놨어요. 그리고 그 종이배가 물에 흠뻑 젖어 까닥까닥 하다가 파산되어 버릴 때, 그러니까 까닥까닥 하다가 파산되어 버릴 때라는 표현은 내가 쓴 건데, 그 뭔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운유법을 또 그 해석까지 해주시네요. 이제 이걸 직유로 한다면 종이배가 이제 가다가 까닥까닥 하다가 이제 뭐 잠겨져서 이제 배가 아니게 돼버리죠. 흔적도 없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게 되어 버릴 때 그것은 종이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종이배 자신이. 왜? 이 종이배가 철저한 계획이 없었고 자기 발전을 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흔들렸고 항상 앞에서 말한 대로 물음표 있는 삶만 살았기 때문에 물음표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하겠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극기예요. 극기. 자기를 이긴다. 극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념이나 생각이 있잖아요. 항상 생각 속에 생각만 하다가 뭐 매날 며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저기 이제 많았다는 경험을 하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극기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야. 일신오일신. 그런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도 못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반성의 마음으로 저를 또 자학까지 해요. 나는 머리가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글쎄, 적성에 따라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못하는 것이 많다. 왜 이렇게 또 자학까지 해? 연탄불 가는 것도 너무 못하고 이때 이제 그 뭐랄까 신대방동에서 이제 자취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탄불 또 그 주인 아줌마가 다 갈아줬어. 태우고 또 태우고 또 잘 안 먹을까 봐 사식도 넣어줘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 옆에는 미용실, 또 아줌마 그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난 처녀란 말 하기 싫으니까 미용실 누나들, 여기는 또 자기 자녀들, 해서 사식도 넣어주고 또 했습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말을 실제적 실험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말을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왜 그래?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 아니 정의배기 책임 잘 해놓고 나중에 그럼 결국 이 말은 뭘까요? 잘하자지, 잘하자. 그것마저 미완마저 그래, 완성이다. 그렇죠. 잘하자. 제발 잘하자. 앞으로는 잘하자. 여러분 잘합시다. 이상입니다.